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 박홍무입니다. 크게 인사 올립니다. 우선 우리 중남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려야겠습니다. 얼마나 연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액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모습을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국민들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 시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일로 매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충남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 오늘 유세를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다르게 합니다. 보통의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후보 선거 유세에 가보면 중앙 무대에서 유명한 분들 많이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시구위원들이 주로 마이크를 잡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안정제로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 유세 차량에 제가 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째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외부 인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즐기겠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젊은 대학생, 주부, 그리고 장년, 이런 분들이 자기 목소리로 박홍구를 왜 국회로 보내야 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색다른 유세를 통해서 더 알찬 선거를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투영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해도 사상 초유의 재난이자 국난인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선진강국이라고 믿었던 미국과 일본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동안 경제력이 있는 나라일지라도 제대로 보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시민들의 협조가 되어 있지 않고 민주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되새겨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방심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정쟁이 다시 일삼아지고 이래서는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후 감염병 대응 이후 이제는 경제 문제를, 사회 질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수 야당이나 분들이 이런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을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또다시 이렇게 나누는,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보수야당에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설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새롭게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약속으로 뒤처질 것이 아니라 강력으로 우뚝 선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무려 20대 국회 4년 동안 20번의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보이콧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야 될 학생이 학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출근해야 될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 보이콧 아닙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뻔듯하면 핑계대고
장애투쟁을 일삼는 게 보이콧 아닙니까? 무려 미래통합당 20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 5월에는 국회 본청에다가 아예 망석을 깔았습니다. 민생입법 제발 심사 좀 하자라고, 제발 국회 일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제가 농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고 세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고 싶습니다. 정지행을 일삼는 국회, 이제 우리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의 손으로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자격 충분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본에 충실해 왔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 본회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저입니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저입니다. 8년 동안 연속으로 국정감사 해마다 우수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MBN과 같은 방송사가 참 괜찮은 의원상을 만들면서 첫 번째 선정을 한 사람이 바로 저 박홍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연맹과 같은 시민단체가 4년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한 활동평가를 통해서 서울역 종합 1위로 평가한 사람이 바로 저 국회의원입니다.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남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당한 사람이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민생정치를 선도하고 이러는 국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제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바꿔나가야 되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사람, 민생정치를 일궈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생정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상공인들, 그리고 대기업한테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얻은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요? 75m 고공농성에서 426일이나 그 골동에서 농성을 한 파인텐 노동자들을 결국은 사측을 설득하고 노사에 타결을 시켜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저입니다. 최근 산악금 문제, 카풀 문제, 타다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연여했던 대시분들의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결국은 본회의 통과시켜서 이 문제를 잠재웠던 저입니다. 저 중소상인들 수수료 부담 컸던 가구 수수료 대폭 낮추는 것을 주도했던 저입니다. 이렇게 26건의 민생 현안을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이때 국회의원으로서 풀어왔던 저이기에 감히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정치를 일굴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저를 보내주십시오. 국회의 환골탈퇴하는 모습 선봉에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 큰 중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오직 민생과 이 더 큰 중랑은 제 정치활동과 제 의정활동의 목표이자 그리고 제 가치고 철학을 담은 내용입니다. 저는 중랑구를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SH 자산규모 22조,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1,300명의 직원이 있는 SH를 우리 중랑구 시내적으로 유치시켰습니다. 박훈 서울시장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024년) 신여동의 SH 본사가 이제는 이전하게 됩니다. 10살 가까운 망우역
마호역에서 서울역까지 8분 되면 도착할 수 있는 GTX 비노선 결국은 정부의 예탁까지 통과시켜 확정시켰습니다. 청량리까지 오기로 되어 있던 것, 그래서 사업이 0.34라고 하는 PC를 받아서 우산 위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반영을 시켰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이 망우역 GTX 비노선이 확정되면 향후 망우역 복합 멸사를 짓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왼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늘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부간선도로 저하 드디어 확정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착공 예정입니다. 지하로 도로를 집어넣고 그 이유는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쾌적한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 망호동 그리고 중화 이동과 묵이동 큰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묵이동은 벌써 2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화 일동은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망호동도 그렇게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심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굵직한 일들을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해놨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반드시 선거에 마무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정장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대통령, 시장하고 호흡이 척척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삼선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증된 이 일을 시작한 제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저 뒤쪽에는 신내 차량기지 5만 평이 넘는 땅입니다. 중랑구가 주로 자족 기능도시입니다. 베드타운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에도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5만 평의 땅 6호선을 연장시켜서 남양주로 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설득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국가계획으로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 과제로 우선 반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매듭을 지어 내겠습니다. 최근에 이 구리와 남양주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공동공약으로 6호선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내 차량기지를 이전시키는 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망호 복합면서도 현실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페이스를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에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문화 복합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남구의 아이 키우는 환경 잘 만들기 위해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영어 어린이 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나가려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호흡이 맞는 네 박자 대통령과 서울시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국회의원 네 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빠진다면 덜컹거린다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했습니다. 중랑에 희망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차게 노를 져서 나가야 됩니다. 저 박홍근을 통해서 중랑의 희망, 미래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감히 우리 중랑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말 필요할 때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투입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집권여당의 첫 원내수석 부대표를 제가 맡았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중에서 연배는 가장 어렸지만 저에게 그 기회를 준 것은 그만큼 일을 잘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잘 조율했고 정부의 장차관들하고 현안들을 조율했고 특히 야당의 원내수석들과 실무협상을 잘해서 성공한 원내대표 집권여당 1기의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일까지 대가 없이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 대책 단장을 맡았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마스크는 부족하고 줄은 길게 서 있었고 걱정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마스크 대책 단장을 맡아서 보건용 마스크 최대 생산할 수 있게끔 확충해 왔고, 그리고 면 마스크 등 국민안심 마스크 또한 함께 만들어 냈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오부제가 안착되도록 챙겨온 저입니다. 더불어서 당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노동자들과 갈등이 있을 때 저를 불러냈습니다. 가령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그 숙제를 줘서 을지로위원회가 차근차근 풀어왔습니다. 결국은 다 농성을 해제하고 그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당과 정부가 필요할 때 긴급 투입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집권여당의 에이스란 평가 받아온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본 것처럼 20대 국회 첫 해부터 마지막 네 번째까지 원내대표를 했던 분들이 지난번 제 의정부고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박홍근 같은 사람을 더 큰 인물로 키워달라, 박홍근 같은 사람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반드시 자신들의 뒤를 이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중남구민 여러분, 키워주십시오. 큰 인물로 저 박홍근을 키워주십시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갖췄습니다. 우리 중당의 힘을 우리 대한민국에 빛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하는 모습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남구민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국정을 안정되게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십시오. 두 번째, 일하는 민생정치 국회, 민생정치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민생정치 제1선에 있는 박홍근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세 번째, 더 큰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큰 성과들 확실하게 매듭짓고, 그리고 앞으로 풀어낼 숙제 성과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박홍근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력 있는 검증된 젊은 일꾼 박홍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리고 우리 중남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동네를 다녀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 차에 있는 물병을 가져와서 물을 먹으라고 주고, 먼 발치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주고, 아까 점심 때는 식당에 80 노령의 어머니들께서 밥값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붙드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고사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저를 응원해주는 이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그 작은 물병 하나가 저에게는 더 열심히 뛰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힘, 에너지 고스란히 제 가슴에, 제 마음속에 품어서 반드시 당선되어 중랑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꼭 반드시 필승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